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계 증시가 거의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 지금은 이 시장의 큰 틀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립을 해서 방향성을 좀 잡아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은 거의 팬데믹의 상황과 유사한 이런 엄청난 낙폭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정말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많았던 적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변수가 많다.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보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끼어드는 변수들이 나도 한번 힘을 발휘해 보겠다, 이렇게 끼어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는 게 그야말로 시계세로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HLB는 아주 강력한 세력주고 재료주죠. 에이비엘 바이오가 4조 계약을 따내고 엄청난 급등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 관세 전쟁 이 분위기에서 나는 기술 수출 4조짜리 만들었기 때문에 내 가치 찾아서 더 위로 날아가겠다, 그러고 이제 올라서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시장의 분위기가 돈이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죠. 자신 있게 들어가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돌발 악재, 돌발 호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들이 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 와중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기술 수출을 했다, 그래서 상한가 치고 이제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6%, 17%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 다시 이제 방향성을 좀 잡는다, 이런 흐름이 상방으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좀 조정을 또 받을 겁니다. 단기 상승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돈들이 이제 차익실현 물량들 나오고 다시 바닥권에 찌그러져 있는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치 앞을 알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진 에이비엘 바이오가 강하게 올라서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죠. 세종시 이전 관련 주들이 오늘 세종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거의 급등이 나왔죠. 급등 나오다가 윗골이 많이 달고 박살나는 종목도 있고 상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HLB는 그래서 이런 ABL 바이오 호재가 나오고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죠. HLB는 그런 재료가 아직 있는 상태죠. 재료가 유효하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방향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HLB는 FDA 허가 신청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한두 달 정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에 좀 눈치를 보면서 개인들 물량 좀 털어내는 이런 작업과 차트를 만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5로 문의 주시고,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자, 지금 이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했죠. 성공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1.6% 올라서고 있습니다. 워낙에 낙폭이 과대했죠. 아주 크게 과대하게 내려왔는데 나스닥이 0.1%를 낳고 다우가 0.9% 하락을 했지만 장중 움직임을 본다면 엄청났죠. 엄청난 롤링이었다. 내려갔다가 급등, 급락, 급등 이렇게 계속 흔들어져 제끼면서 진행이 됐는데, 자, 오늘 일본 증시는 어제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중국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반등이 크진 않죠. 항생 어제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오고
오늘 3% 정도 좀 올라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5%에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나 이제 바닥을 좀 잡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요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서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관세. 트럼프는 골프나 치러 다니고 트위터에 뭐 이렇게 올리고 SNS 올렸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매도세 6% 내리고 또 6% 내리고 또 6% 내릴 기세로 또 내려갔죠. 자, 그러다가 소문이 돕니다. 관세 90일 동안 유예한다 그러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급격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밀어올리죠. 이거 가짜뉴스였죠. 누군가가 이런 소문을 내고 크게 들어올렸고, 이게 정부에서 낸 건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워낙에 이런 거짓말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내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가짜뉴스를 트럼프 본인의 트위터에 올려버리는 이런 일까지 저지르죠. 그러니까 이 본인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겠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까지도 해버리죠. 그리고 워렌 버핏 쪽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저 가짜뉴스다, 난 그런 적 없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완전히 그냥 후하게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내 편은 보여주지 않고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어떻게든 내가 많이 가지고 오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세 90일 유제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부랴부랴 빠르게 한 30분 만에 정부에서 저 가짜뉴스다, 관세 바로 부과한다, 그러고 다시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오다가, 자, 지금 트럼프가 또 한마디 또 하죠. 중국에는 관세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50%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그렇지만 요 소식이 나오면서 여전히 주가는 계속 또 흔들립니다. 이렇게 또 올라서다가 관세 이렇게 또 한마디 해버리니까 추가로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급락이 나오죠. 그러다가 뒤에 또 사족을 붙이면서 그래도 협상의 여지는 열려있다, 중국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 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아직도 많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죠. 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 시작하겠다, 자, 이런 부분을 또 어필을 하면서 역시나 이 관세는 협상용이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읽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영상 올려드렸죠. 이거 협상용이라고 제가 찾아냈죠.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예상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이제 쭉 진행을 할 텐데, 자, 이번 주에 이런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협상을 하면서 관세는 내려가 있죠. 당연히 맥스치로 찍어놨기 때문에 관세는 이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 그래서 관세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거의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 선물을 가지고 트럼프와 미팅을 하겠죠. 그럼 이제 트럼프가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넌 관세 제로, 너는 관세 좀 20%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죠. 장사치 그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협박을 해가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해가면서 내 거를 가져오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쨌거나 관세가 가장 큰 이슈인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일단 다른 나라들에 이렇게 크게 붙어있는 이 관세는 이제 내려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지금 주가 위치를 봤을 때 단기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 상태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고 바닥을 잡아줬고 다우나스닥, 그리고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오늘은 더 많이 오를 것처럼 1.7% 또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자 그러면 단기 낙폭 과대, 이미 이런 관세로 인한 주가 하락이 팬데믹 때 아주 폭락하던 그런 수준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자, 그러고 이제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면서 관세가 아주 높게 책정된 게 낮아질 거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내려가기는 힘들 거다. 저가 매수 들어가자.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여기에다가 바로 또 이런 반응을 했죠. 50% 추가 관세 경고에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굽히지 않는 끝까지 맞설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좀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하고 있죠. 중국은 절대로 트럼프에 굽히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이 트럼프하고 라이벌 관계죠. 거의 유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굽히고 들어갈 수가 없다. 트럼프 제가 공격하면 무조건 맞받아치게 돼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미중 트럼프 1기 때부터 해서 한 번도 중국이 고개 숙이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맞받아치고 또 이리저리 좀 하다가 살짝 물러서면 같이 물러서고 세게 나오면 같이 세게 나오고 여기에 반복이 되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겠죠. 둘 다 엄청난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시장은 아마 읽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다가 요 소식이 딱 뜨면서 와, 이거 이제 좀 바닥 잡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 갑자기 사각지대에서 펀치가 날라오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한번 출렁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잠깐 보였는데 출렁하다가 다시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기는 힘들 거다. 이런 분위기로 나스닥 선물이 또 흘러가고 있고 이 나스닥 선물이나 우리나라 증시나 일본 증시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큰 손들이 좌지우지하죠.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전에 미증시 영향받고 올라서다가 시작하고 나서 이게 이제 프리마켓에서 좀 올라섰다가 시작하고 우리나라 국룰이죠. 시작하고 확 내려버리는 게 국룰이다. 항상 미증시 좋으면 우리나라는 시작하고 높게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오늘 그대로 나타났죠.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좀 올라서는 이런 모습,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의 이런 반발 소식이 나오면서 쭉 내렸죠. 그리고 다시 저기 현실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하고는 뭐 저렇게 이렇게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하고는 관세 이제 협상이 진행될 거다. 그럼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옅어지겠죠. 그리고 관세 때문에 박살날 세계 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주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 저가면서 들어가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HLB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죠. 시가 높이고 쭉 흘러내렸다. 시진핑의 저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수 따라 움직여요. 지수가 코스닥 보시면 시장 높고 쭉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움직임이 HLB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LB의 이런 흐름은 지금 당장은 FDA 허가 신청이라는 게 바로 이어지는 그런 호재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차트를 좀 만들고 있죠. 횡보를 시키면서 계속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평선이 좀 내려오게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평선이 다 모이겠죠. 이렇게 모이는 상태에서 FD 허가 신청이라는 소식이 이제 나오거나, 갑자기 뭐 돌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HB는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없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소식이 이제 다가오면은 한번 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가 지금 18%나 올라서고 있는데, 얘도 오전에 많이 흔들었죠. 마이너스 4.7%까지 한번 눌렀다가 고가 19%까지 올라갔다니 17% 정도 오르고 있죠. 4조 기술 수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돈이 쪽으로 크게 몰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알테오전도 크게 올라서고 있죠. 이제 관세 부분 때문에 크게 밀려 내려간 이런 주가 위치에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그래도 관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이 바이오다 보니까 이쪽이 아주 강하게 올라서고 있고, 이 불을 지펴주고 있는 게 ABL 바이오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이제 HIB도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은 상당히 적죠.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이제 호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이제 차트를 좀 만들어야겠다. 요런 움직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공매도가 세게 나오는 이런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아직도 불확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죠. 가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이 퍼센테이지를 매기죠. 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게 증시가 흘러간다. 그리고 물가도 좀 안정적이다. 이런 게 보이면 5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죠. 주가 폭락하면서. 자,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부분은 금리 인하 가지고 잡겠다. 그리고 관세 가지고 나라 빚을 좀 갚는 이런 작업을 또 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근데 관세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만, 지금 세계 각국과 이제 협상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리 오래 안 걸리겠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마지막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하고의 이 상황은 어떻게 될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 관세를 크게 높게 맥스로 찍었다가 관세를 낮추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면은, 관세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으니까 이제 좀 낮추는구나. 오케이, 결국은 협상용이었어. 이렇게 시장 눈치채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 잡고 올라선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올라선 흐름이 나올 때도 나오면서 또 한마디씩 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또 이제 뭐 한마디 하고 시진핑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닥을 잡을 때 롤러코스터를 좀 타면서 바닥을 잡을 거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은 어쨌거나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세로 인한 세계 증시 폭락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바닥을 잡고 돌려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지금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도망가는 것도 애매하다 지금. 그럼 매수를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하고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 아니면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 정도가 되겠습니다.